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부산에서도 잠시 뒤 5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해운대 해강고등학교에 저희 중계차가 나가 있는데요. 임선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시험을 치르는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속속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입실 종료 시간이 오전 8시 10분이니까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혹시 시험장 도착이 늦을 것 같으면 경찰이 수송 지원을 하니까 꼭 112 순찰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수능 한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의 수능 시험장은 모두 59곳이고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072명이 줄어든 3만 901명입니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보는 중 전자기기를 갖고 있거나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 전자시계는 물론 전자담배, 통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부정행위 전자기기에 해당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을 볼 땐 수험표에 나와 있는 선택 과목의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만 합니다.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해강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어제 밤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수능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은 더 긴장되실 텐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두꺼운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의 아침 기온은 6.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바람이 워낙 강해서 체감 온도는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에 머물며 어제보다는 무려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지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자체는 예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가 심한데요. 낮 기온도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은 9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어 날이 춥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실력 발휘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요리할 때 쓰는 흰색 고무 장갑 아십니까? 요리하는 영상 일명 쿡방에서 요리사나 인터넷 BJ가 이 장갑을 쓰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장갑은 수입할 때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와 유해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검사 절차를 피해서 수입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BJ가 흰색 고무장갑을 끼고 요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합성 고무,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진 요리용 장갑으로 일반 고무장갑보다 열과 불에 강한 데다 최근에는 위생 문제로 이 장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무장갑은 음식에 직접 닿기 때문에 수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인체의 유해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부산 본부 세관이 이 절차 없이 중국산 고무장갑 6천만 장, 시가 24억 원어치를 들여온 A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가까이 장갑을 수입하면서 식약처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의 인체 유해성 검사가 수입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아야만 진행되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A업체처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 유해성 검사를 피해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세 창고를 매일 순찰 돌면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장 나가가지고 물품 검사하는 비율 자체가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관은 A업체를 수입식품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식약처는 문제의 고무장갑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의 한 폐유수거 선박내 보관 탱커에서 폐유수거 업체 대표가 숨지고 31명은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됐는데요. 해경은 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부산 영도구 복례동 한 부두에 정박돼 있던 370톤급 폐유 수거 선박안 보관 탱크에서 폐유 수거업체 대표 36살 A씨와 선원 62살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이 이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대표 A씨는 결국 숨졌고 함께 구조된 선원 B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숨진 업체 대표는 선원이 폐유 탱크 안에 쓰러진 것을 보고 다른 배 선장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구조를 위해 탱크로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선장한테 신고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 본인도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셔가지고. 해경은 이들이 선박 폐유 보관 탱크 안에 가득 찬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업체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빌딩풍은 바람 세기도 세기지만 난기류, 돌개바람이 문제가 되는데요. 초고층이 만들어내는 돌개바람, 원인은 무엇이고 또 상습적으로 이 돌개바람이 부는 곳이 어딘지 알려드립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101층짜리 해운대 LCT 정문 앞입니다. 돌개바람이 무섭게 몰아칩니다. 와류, 소용돌이 바람입니다. 바닷가 쪽은 괜찮은데 이 앞쪽만 오면 돌풍이 막 분다는 거, 눈을 못 들는 데가 모래바람 막 부니까.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여기는 구조적으로 이런 돌풍이 발생합니다. 초고층 건물 사이를 통과한 빌딩풍이 또 다른 건물과 만나 일으키는 돌풍 현상. 저 아파트 안에가만 세게 불어요. 아파트 안쪽에? 네, 안쪽으로. 여기 불 때는 저쪽이 장난이 아니라. 부산대 권순철 교수팀은 제니스 102동과 103동 사이 공간이 최대 돌풍 지역으로 나비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과 배치를 돌풍 발생에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근데 제니스 같은 경우는 뒤에 아이파크에서 들어왔던 바람이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마치 또 안으로 타고 갈 수 있는 그 나비 모양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자인이 돌풍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겁니다. 정남향도 없고 정북향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동 남서 형태로 해서 약간 이렇게 돌려 있어야 어느 한쪽도 다 조금씩 다 보이게끔. 하얏트 호텔과 아이파크 사이를 지난 빌딩풍 역시 돌풍을 형성하고 트럼프 월드 아파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해운대 LCT입니다. 권순철 교수팀은 마린시티보다 LCT의 돌풍이 더 심각할 거라 예측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LCT의 경우 50층 이상에서 대규모 돌풍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LCT는 마린시티가 조금 다르게 노출된 공간도 되게 많고 그리고 빌딩이 고층이 딱 3개동이 있고 옆에 있는 공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돌풍이 상쪽에서 위쪽 지역에서 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지상 400m에서 발생한 돌풍은 인근 바닷모래를 동반해 피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권 교수팀의 분석입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잇따라 파격 행보를 선보이고 있지만 정작 정상회의 후속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은 전혀 없다는 내용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출한 한 아세안 정보통신기술 빌리지 건설과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등 두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문 대통령이 특별 당부까지 했던 아세안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후속 사업들을 정부가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해운대구 고층 빌딩에서 낙하산 활강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건물 옥상 접근에 아무런 제지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해운대구 일대 빌딩 3곳을 점검한 결과 두 곳이 한 곳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옥상까지 무난히 오를 수 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부산 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많은 만큼 옥상 출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대저대교의 연내 착공이 무산됐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논란으로 추가 검증이 필요해 대저대교의 건설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착공이 늦어지면서 부상비 등 건설업체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부산시의 입장 함께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캄보디아 국기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와 부산 아세안로에 잘못 표기된 걸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겨울교과서와 해운대구 좌동 아세안로에 설치된 캄보디아 국기 앙코르와트 문양 하단에 세로로 뻗은 계단 3곳에 가로 실선이 없는 등 잘못 그려졌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국기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부산시는 곧바로 캄보디아 국기를 교체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지스타 2019 개막식이 오늘 오전 10시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30개국 664개사가 참가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는 슬로건으로 나흘간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 채용 박람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경제 원로 기업인 초청 조찬 간담회가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매출 100대 기업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현안을 자문하고 시정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2019년 부산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오후 6시 30분 KBS 부산홀에서 열립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교육하고 돌보기 위해 관계자들이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어제는 49년 전 22살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온몸으로 외치며 분신 자살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견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와 고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역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까지 부산의 한 의류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씨. 평소 업주의 인격 모독적 발언, 성추행 등이 잇따랐다는 주장입니다. 어깨에 손 두른다거나 뭐 그런 거는 비일비재했었죠. 다른 분한테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뭐 이렇게 볼을 만진다거나. A씨는 그만 나오라는 말 한마디에 해고됐고 한 달치 월급도 떼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당하고 보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지금도 일상생활을 복귀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민주노총이 부산고용노동청을 찾는 근로자 120여 명을 심층 상담한 결과 A씨의 사례처럼 350여 건의 노동권 침해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임금 체불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민원 불성실 처리가 81건, 4대 보험 미가입과 부당해고 징계가 똑같이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 근로자 대다수는 중소기업에서 일용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직이 했던 일을 쪼개어서 초단시간 일자리로 만들면서 주휴수당, 퇴직금, 휴게시간 등을 노동자에게서 빼앗아 버렸고 민주노총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강화를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한 주 동안 부산에서 열린 공연 소식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부산에서 열렸던 노 피아니스트의 귀향 공연과 클래식과 파페라가 함께 어우러졌던 이색 공연을 소개합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세계의 명성을 떨친 한국 피아니스트 1세대 한동일 씨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부산 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연에서 한동일 씨는 슈베르트와 모차르트, 쇼팽의 주옥 같은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연주와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음악 인생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1954년 13살의 어린 나이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65년간 미국에서의 연주가와 교수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 영국 귀국한 노 음악가는 부산과의 인연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부산은요, 저의 둘째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6.25 때 피난을 와서 여기에 부산에서 제가 한 3년을 지나면서 부산에 있는 서울 4대 부속 국민학교도 졸업하고 또 부산에 있는 서울 배재 중학교도 1학년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음악 신동에서 백발의 노신사로 귀국한 그의 연주에서는
원숙함과 경륜이 짙게 묻어나왔습니다. 클래식과 팝페라 비슷한 두 장르를 오가는 이색 공연이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국내 한 커피 회사가 주최한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종화 씨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로 부산 음악 팬들의 귀를 매료시켰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남성 사중창 포르테 디 콰트로. 전국의 열성 팬들을 몰고 다니는 이들은 사중창의 파워와 매력을 부산 무대에서 한껏 쏟아냈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어려운 음악, 쉬운 음악은 없거든요. 익숙한 거,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은 이게 좋구나. 그래서 또 찾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 김덕기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베토벤의 에그문트 서곡과 오페라 페도라의 간주곡 등을 연주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클래식 음악의 선율로 가득 채웠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연제경찰서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5달 동안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 소유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계좌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대포 통장 96개를 국내에서 모집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려서 지난해 필리핀에서 A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한 뒤 조직 최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동구 좌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64살 A씨가 몰던 택시가 좌회전하던 B씨의 승용차를 충돌한 뒤 옆에 있던 SUV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4명이 경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석 대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부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검 검사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중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된 포수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롯데는 자유계약 신분인 키움 히어로즈 포수 이지영이 어제 원소속팀과 계약하면서 이제 자유계약 시장에 NC 다이노스의 포수 김태군밖에 남지 않았지만 보상 선수 등을 고려해 사실상 포수 FA 시장에서 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는 FA 시장에 나온 두 포수와 협상이 결렬될 걸 대비해 이미 메이저리그의 외국인 포수 2명에 대한 신분 조회를 마쳤고 2차 드래프트와 트레이드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산 MBC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가 코리아 UHD 어워드 2019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엔터테인먼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좌충우돌하며 세계를 누비는 리얼 배낭여행 프로그램인 만국 유람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화질 UHD 정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22개 나라 110여 편이 UHD로 방송됐습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내일 시청 1층에서 2019년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필리핀과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 6개 나라 20개 현지 기업이 참여하며 1대1 현장 면접 등을 거쳐 2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제33회 어린이 문예대상 시상식이 어제 오후 4시 부산문화방송 제작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MBC와 사단법인 문화도시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한 어제 행사에서는 용문초등학교 4학년 이빈다혜 양이 운문 부문, 가양초등학교 6학년 정지윤 양이 산문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모두 30명의 어린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이 발행하는 어린이 문예는 지난 1979년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해를 맞아 창간됐으며 어린이 작품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순수 문예 잡지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수산엑스포의 참관객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백스코에서 열린 2019 부산국제수산엑스포를 찾은 참관객은 2만 1,200여 명으로 지난해 16,200여 명보다 약 3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산업체 간의 계약이 체결된 성과는 55건, 6,075만 달러로 지난해 92건, 8,2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엔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두꺼운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의 아침 기온은 6.4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바람이 워낙 강해서 체감온도는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지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습니다. 다만 일부 서해안을 따라서는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